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그래픽 카드로 여러분들한테 찾아왔는데 EMTEC의 지포스 RTX 터보 Z OC 모델이에요. 사실 그래픽 카드가 제 전공인데 여러분들한테 처음 찾아뵙게 돼서 오늘은 좀 재밌게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게 지금 패키지인데 그 보석, 크리스탈이 이렇게 터지는 듯한 RGB 색상을 강조하고 이런 외형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터보 Z 모델이 최초의 사진이 공개됐을 시점부터 굉장히 화려한 RGB LED로 이 전체를 감쌌는 이런 이미지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죠. 그런 디자인을 이 패키지에도 녹여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EMTEC 하면은 국내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측면에 보시면 가운데 터보 Z 이렇게 되어 있고, 한국어로 힘내자 대한민국, 이겨내자 코로나, 이렇게 또 국내 상황에 맞게 응원의 메시지도 담아 있습니다.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자, 뒷면 한번 보실까요? 제품에 대한 간단한 특징이 있는데 오버클럭, 팩토리 오버클럭이 적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로 데시벨, 이때는 GPU가 달궈지지 않았을 때는 아이들 상태에서는 팬이 돌지 않는 그런 기술을 또 탑재했고, ARGB 적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GDDR6S 메모리, 지포스 3080의 특징이죠. 이런 것들이 모두 한국어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EMTEC이 굉장히 잘하는 것 중 하나인데, 국내 로컬 브랜드로서 이렇게 패키지 디자인까지 모두 한국어로 표기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AS 관련된 내용이 많아요. 여기 보시면 20시 AS 연장 근무, 매주 수요일에는 20시까지 AS를 연장 근무한다고 합니다. 서비스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온라인 Q&A, 그리고 실시간 AS 조회, 이렇게 AS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충실하게 담겨 있어요. 아무래도 국내 유저분들이 그 EMTEC에 대한 AS 평판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답게 AS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충실합니다. 자, 패키지는 노멀하고 특별할 거 없으니까 바로 오픈해가지고 언박싱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봐도 아직 전원을 인가하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화려한 외형이 보이고, 여기 위에는 이거 주네요. EMTEC 이런 거 제품마다 다 있는 건가? 그래픽 카드 지지대인데 요새 그래픽 카드가 무거워가지고 요 그래픽 카드 좋습니다. 좋아요. 지포스 RTX 촌스러운 디자인도 없고 깔끔하게 좋습니다. 그래픽 카드 지지대를 기본 제공하고요. 보조 전원 단자, 그리고 이제 본체. 자, 요겁니다, 여러분. 정말 화려하네요. 여기 보이시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크리스탈 느낌이 나는 이게 가공된 형태인데 플라스틱이죠. 사실 이 디자인은 여러분들 이키, G스킬에서도 확인하신 바 있는데 아마 그것을 조금 참고한 디자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EMTEC의 이 터보 Z 모델도 여기 보시면 투명한 이 플라스틱에서 전체가 RGB LED로 점등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플 팬 디자인이고요. 측면에는 이렇게 지포스 RTX 터보 Z. 사실 지포스 RTX 이런 거를 그냥 인쇄로 처리하는 모델들도 있는데 EMTEC 제품 터보 Z는 모두 LED가 점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뒷면, 백플레이트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백플레이트 색깔이 좀 뜬금없어요. 뜬금없어요. 이게 무슨 색이라 해야 되나? 약간 갈색빛? 채도가 낮은 갈색빛 느낌인데 모르겠습니다. 좀 뜬금없어가지고 저는 살짝 디자이너의 의도가 뭔지 잘 모르겠고, 전력을 좀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따가 제가 GPU Z나 그런 걸 통해서 파워 타깃을 좀 확인해 볼 텐데, 아무래도 전원부나 소비 전력 제한을 높게 설정한 모델들은 이렇게 8핀 보조 전원 단자를 3개 탑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뒷면에 백플레이트 보시면 이쪽에 쿨링팬이 원활한 공기 흐름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완전히 개방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P가 3개, DP가 3개 탑재되어 있고요. HDMI 2.1 버전 포트가 하나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그래픽 카드는 무엇보다 전원을 인가했을 때 그 특유의 존재감이 이렇게 딱 발현이 되는 제품이라서 딱 장착을 했을 때 그때 디자인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안 한 게 있는데
이게 잘 안 보여요. 여기 보시면 조그맣게 네모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바이오스 전환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퍼포먼스 모드로 쓰고 이 바이오스 스위치를 딸까 좀 날카로운 걸로 이렇게 조정해 주면은 전환이 가능한데, 이 바이오스 스위치를 전환해 주시면 저소음 모드가 또 작동이 돼요. 저소음 모드에서는 클럭이 낮아지고 또 전압이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팬 소음이나 그런 것도 줄어들어서 조금 그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저소음 모드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외형을 살펴봤고, 아무래도 최근에 그래픽 카드가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이 길이를 한번 제가 엔비디아 자를 대동을 해서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딱 이게 30cm 잔데 자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크기가. 제가 맞춰서, 자 0점을 맞추고, 네, 이렇게 딱 재보니까 30cm입니다. 네, 딱 30cm예요. 길이는 30cm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케이스가 조금 작으신 분들은 그래픽카드 호환성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덩치, 네, 3슬롯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브라켓 2슬롯 있고 여기에 하나 슬롯 추가로 이렇게 튀어나온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외형은 됐고, 간단하게 제가 분해를 해가지고 직접 PCB나 쿨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해를 완료했습니다. 여기 PCB 드러났고요. 그 다음에 백플레이트. 네, 백플레이트에는 이렇게 후면부에 열 전도를 도와줄 수 있도록 서멀패드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쿨러. 쿨러가 굉장히 커요. 네, 30cm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 중앙에는 GPU랑 맞닿는 베이스가 있고요. 그 가장자리로 이제 메모리, 네, 메모리 모듈 10개짜리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전원부, 양쪽으로 전원부를 접촉하는 서멀패드도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에어홀, 네, 에어홀,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전히 뚫려 있는 형태로 확인할 수 있고요. 히트파이프가, 네, 히트파이프가 6개 장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히트파이프 구조를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네, 히트파이프 위에 작은 구멍이 있잖아요. 이 작은 구멍을 통해서 접합 물질을 흘려보내는 접합식 구성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히트파이프가 일반적으로 관통식이 있고 그 다음에 접합식이 있는데, 접합식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물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히트싱크와 히트파이프의 열전도를 훨씬 더 잘 그렇게 좀 전달을 할 수 있도록 좀 구성을 복잡하게 하는 구성이라서 훨씬 더 비용적인 측면이나 설계적인 측면이나 고급스러운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파운더스 에디션도 그랬지만은 전반적으로 지포스 30 시리즈의 PCB 길이가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네, PCB 길이가 짧으면 아무래도 그 대형 쿨링팬을 탑재했을 때 이쪽에 위치하는 쿨러가 완전히 관통할 수 있는 그런 효율을 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PCB 길이를 짧다고 해서 뭐 딱히 단점은 없거든요. 다만 그 열을 해소하는 그 영역을 중앙에 집중시킨다는 효율적인 측면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EM텍의 터보 Z 모델은 전원부를 조금 강화하다 보니까 이 PCB가 세로로 길어졌어요. 이렇게 세로로 확장된 거는 과거에 굉장히 비싼, 네, 고급형 B 레퍼런스에서만 채택했던 방식이었는데, 지포스 30 시리즈 들어와서는 PCB 길이를 단축시킴으로써 이렇게 세로로 확장된 그런 제품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전원부가 제가 구성을 보니까 21페이지, 네, 21페이지로 레퍼런스보다는 강화된 구성을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여기 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10개 마이크론의 8GB. 네, 여기서의 B는 소문자 B입니다. 네, 비트란 뜻이죠. 그래서 환산을 하면 1기가예요. 1기가 10개가 탑재되어 있어서, 네, 10기가 메모리 용량을 갖추고 있고, 여기 2개가 비어 있는데요. 네, 이 비어 있는 거는 그 RTX 3090까지 염두에 둔 PCB 레이아웃을 바탕에 두고 있다 보니까, 네, 이렇게 2개가 비어 있는 구성으로, 네, 보입니다. 그리고 커패시터는, 네, 대만의 AP콘 커패시터로 확인이 되고요. 모스펫도 파워 스테이지, 네, DR 모스죠. 드라이버 모스펫 파워 스테이지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스펫당 50A, 네, 50A 출력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중앙부에 이렇게 커다랗게 RTX 3080에 탑재되어 있는
성능을 결정짓는 GPU가 있는데요. 이 GPU는 GA102-200 200 코드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GA102 GPU는 3080뿐만 아니고 3090에도 탑재가 되는데 3090에는 코드명이 200이 아닌 300이 이렇게 부여가 되어 있고요. 엔비디아 행보로 제가 판단하건대 아마도 차후에 풀칩 102 GPU가 나온다면 코드명 400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포스 30 시리즈가 튜링 20 시리즈에 비해서 좀 차별화라고 할까요? 아니면 3080의 성능을 어떤 고성능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이런 특징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기존의 20 시리즈는 2080이 2080 Ti와 동일한 TU102 GPU를 탑재하지 않았고 그보다 크기가 작은 TU104 GPU를 탑재했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GPU 칩의 태생 자체가 조금 더 하위 라인업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다면, 이번에 RTX 3080은 암페어 지포스 GPU 중 가장 커다란 일명 빅칩이라고 불리는 GA102 기반을 GPU로 탑재를 해서 유닛을 일부 비활성화한 그런 구성으로 사실 우리 예상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으로 나타났던 그런 비결이 바로 이 빅칩 GPU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조전원 단자는 제가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8핀 3개, 8핀 3개 있고요. PCB 설명은 이쯤에서 마치고, 저희가 직접 그 K사존에서 게임 성능이라든지 3D 마크 이런 것들을 테스트 해봤는데 그 결과를 살펴보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네, 저희 테스트 시스템이고요. CPU는 i9의 9900K 5C5기가, 마더보드는 ASUS 프라임 Z390, 메모리는 16기가 DDR4 3200MHz CL14입니다. 파워 서플라이는 EVGA 1000W, 그리고 드라이버 456.55 드라이버를 사용했습니다. 자, 먼저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그래픽 점수고요. EM택은 듀얼 바이오스를 채택했잖아요. 기본 모드가 퍼포먼스 모드인데 여기서 44.9K, 그 다음에 파운더스 에디션이 44.2K가 나왔네요. 그리고 저희가 레퍼런스 비교 모델로 삼고 있는 갤럭시의 3080 SG가 43.7K를 기록했습니다. 지포스 RTX 3080은 파운더스 에디션이 결코 레퍼런스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파운더스 에디션은 중상급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보젯 같은 경우에는 파운더스 에디션보다도 약 700점이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타임스파이는 18.3K를 기록했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파운더스 에디션보다 소폭 높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4K 게임 성능으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배틀그라운드 4K 울트라 성능이 103.5프레임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일런트 모드, 저소음 모드일 때는 98.9프레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K사존이 직접 오버클럭을 추가로 했을 때 성능이 어떤지 봤더니 109.8프레임이 나왔는데요. 상당히 높은 성능이긴 하지만 3090에는 미치지 않는 그런 성능을 보였습니다. 자, 다음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모던 워페어도 배틀그라운드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성능 양상은 동일하고요. 사일런트 모드는 3080 파운더스보다는 살짝 낮은 성능, 그 다음에 기본 모드인 퍼포먼스 모드는 살짝 높은 성능, 마지막으로 K사존 오버클럭을 적용했을 때는 3090에 근접하는, 그러나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성능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온도, 소음 소비 전력을 살펴볼게요. 자, 풀로드 GPU 온도입니다. 파운더스 에디션이 75도를 기록했고요. EM택은 66도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저소음 모드를 적용하면 65도를 보여주고요. 마지막으로 오버클럭 시에는 69도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GPU 온도가 상당히 양호해요. 다음은 4K 게임 풀로드 소음. 이거 소음 측면에서는 확실히 파운더스 에디션이 조용한 그런 수치를 보여줬는데요. 파운더스 에디션이 40.4dB일 때 EM택은 46.5dB, 여기서 저소음 모드를 적용하면 42dB이 측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K사존 오버클럭을 적용하면 48.5dB, 50dB를 넘지는 않았으나 실사용하기에는
민감하신 분들은 시끄럽다고 느낄 수 있는 수준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비 전력, 네, 그래픽카드 단독 소비 전력입니다. EM텍은 340W 정도 보였고, 파운더스 에디션보다 약 20W가 더 높은 소비 전력을 보였고요. 여기서 저속 모드를 적용하면 300 초반의 소비 전력을 보였습니다. 오버클럭을 적용하면 400에 가까운, 네, 순간 최고치가 405.6W, 400에 가까운 371W를 소모했고요. 다음은 시스템 전체 풀로드 소비 전력. 네, EM텍이 소비 전력이 기본 모드에서 확실히 높아요. 480, 순간 최고치는 500W까지 소모합니다. 실제로 EM텍 터보제트의 데이터베이스 상품 DB를 살펴보면 권장 소비자 파워 서플라이가 850W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 750W에도 충분히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오버클럭까지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넉넉하게 850W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전원부 온도를 측정을 해 봤는데, 기본 모드에서는 79.1도가 측정이 되었고요. 오버클럭을 적용했을 때에는 79.7도를 기록했습니다. 오버클럭과 기본 모드에서 큰 차이는 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온도 자체도 약 80도 수준, 네, 상당히 준수한 온도치를 보였기 때문에 전원부 온도도 이상 없이 테스트 되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EM텍 RTX 3080을 컨트롤할 수 있는 썬더마스터 유틸리티고요. 여기서 뭐 펜속이라든지 아니면 오버클럭, 그리고 LED 설정, 이런 것들을 다 다양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버클럭에서 얼마나 오프셋 클럭을 적용할 건지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펜 제어에서는 펜 속도, 온도 대비 펜속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것도 사용자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라이팅, LED 컨트롤이죠. 기본 모드는 순환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고정 모드를 하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색깔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반영이 돼서 LED 색깔이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순환이 제일 무난하고 예쁜 것 같아요. 스태츄, 요거는 GPU 클럭, 메모리 클럭, 펜 속도 현재 어떤 상황인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유틸리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GPU-Z를 실행해 가지고 EM텍의 바이오스 세팅된 데이터, 그리고 파워 타깃, 이런 것들을 살펴볼게요. GPU 클럭, 부스트 클럭이 1860MHz입니다. 파운더스 에디션이 1710MHz니까 약 150MHz가 높은 건데, 요거 표기된 부스트 클럭은 사실 150이 더 높다고 해서 실제로 부스트 클럭이 150이 더 높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바이오스 완성도에 따라서 결국 실제 적용되는 부스트 클럭이나 그런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고, 실제로 파운더스 에디션보다 150MHz 높은 그런 성능을 바라기에는 조금 공허한 수치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EM텍 뿐만 아니고 지포스가 부스트 클럭 표기를 정책한 그 시점부터 다양한 제조사에 모두 해당되는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GPU-Z에서 여기 탭을 보시면 어드밴스 탭을 가면 파워 타겟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커런트 현재 100%, 그리고 맥시멈 118.9%, 즉 약 18% 더 높은 그런 파워 타겟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애프터버너를 실행해 보면 파워 리밋이 100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끝까지 당기면 118까지 조절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가형 혹은 보급형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파워 타겟이 아예 막혀 있기 때문에 오버클럭을 통한 성능 향상을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실망스러운 그런 결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근데 EM텍은 전원부도 충실하고, 또 실제로 바이오스 상의 파워 리밋도 18%까지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고성능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훨씬 더 효율적인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소비 전력도 함께 상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꼭 고려를 해 주셔야겠죠. 여기서는 제가 직접 기본 모드에서 부스트 클럭이 어떤지, 그리고 오버클럭을 적용했을 때 부스트 클럭은 어떤지 실제로 게임 레드 데드 리덴션 2를 실행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이제 막 실행했기 때문에 GPU 온도가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데요. 현재 60도, 64도 정도 보이고 있고, TGP 소비 전력이 370W 수준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M텍의 터보제트 모델은
기본적인 전력 제한 레벨이 약 370W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워 리밋이 18%까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맥스치로 올리면 약 400W 이상 430W 네, 그 수준까지 전력 제한이 해제되기 때문에 전압이라든지 클럭이 더 높아질 수 있어요. 현재 온도가 GPU 온도가 67도 그리고 GPU 클럭이 1875에서 1900MHz 네, 이 정도 수준에서 놀고 있네요. 스펙상으로는 1800 살짝 넘는 그런 클럭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게임에서도 1800 후반, 1900 이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 부스트 클럭은 게임마다 다릅니다. 네, 제 경험에 의하면 배틀그라운드가 실제 부스트 클럭이 좀 낮게 측정되고요. 그 다음에 둠 이터널 또는 뭐 배틀필드 이런 것들은 조금 높게 그렇게 부스트 클럭이 잡히는 경향이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벌칸 API로 프롭에 가까운 그런 옵션을 적용했는데 60프레임 이상이 잘 나와줍니다. 네, 잘 나와줘요. 물론 마을에 가거나 조금 복잡한 환경이 나왔을 때는 60 언더로 조금 떨어질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겠지만은 전반적으로 65프레임 혹은 63프레임 그 다음에 뭐 70프레임에 가까운 그런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저희가 오버클럭에 사용했던 그 데이터 값을 넣어 가지고 클럭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8%까지 파워 리밋을 할당해 주고요. 코어 오프셋 클럭은 70MHz, 그 다음에 메모리 오버가 잘 되더라고요. 1000, 네, 1000을 넣었습니다. 네, 지금 오버클럭을 적용했을 때 레데리2의 상황을 보고 계신데 온도가 확실히 올라갔죠. 71도, 그리고 GPU 클럭이 1995에서 2010MHz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뭐 대략적으로 약 2기가다, 2GHz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TGP가 430W입니다. 네. 오버를 하지 않았을 때는 370W에서 전력 제한 레벨을 통해서 제한이 되고 있었다면 오버했을 때는 430W 네,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네요. 사실 오버를 하더라도 전력 제한 레벨을 해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전력 제한 레벨까지 높여주는 것이 실제로 전압과 클럭이 더 높게 들어가는 효과는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이 전반적인 성능을 봤을 때 EMTEC 초기 모델이죠. 블랙 에디션보다는 확실히 전원부라든지 그런 것들이 보강이 돼서 실제로 GPU 클럭 그리고 성능도 좋게 나타난다, 우수하게 나타난다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RTX 3080이 물량이 워낙 없어가지고 제조사고 뭐고 3080 구매나 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차차 물량이 좀 나아지면 EMTEC의 터보제트 모델도 성능적인 측면에서 파운더스 에디션 이상의 그런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제품이라고 보여지네요. 상당히 준수합니다, 성능이. 네, 이상으로 여러 가지 좀 살펴봤는데 먼저 좀 제가 고백을 해드리자면 그 EMTEC의 터보제트 모델을 처음 봤을 때 사실 외형이 너무 화려하다 보니까 너무 멋에만 치중한 모델이 아닐까 이런 선입견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쿨러를 분해를 해보고 이 전원 구성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부스트 클럭이 어떤지 이런 걸 좀 분석을 해보니까 상당히 성능이 준수하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었고, 무엇보다 파운더스 에디션이 파운더스 에디션의 성능을 넘어서는 비래퍼 모델을 오히려 찾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EMTEC의 터보제트 모델은 파운더스 에디션 이상의 어떤 성능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저는 잘 보여줬다, 입증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외형적인 측면에서도 워낙 디자인은 뭐 개인 취향 영역이라서 제가 정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라이저 카드를 활용한 그런 시스템 구성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RGB 시스템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확실히 그 독보적인 존재감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외형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잘 먹힐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EMTEC에 좀 문의를 해보니까 이 제품의 가격이 약 113만 원대, 네, 113만 원대에 그렇게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가격이 아주 보급형, 저가형 모델보다는 살짝 높은 감이 있는데 아무래도 EMTEC의 이 터보제트 모델이 라인업 중에서는 중상급에 해당하다 보니까 가격이 그런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그 가격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김없이 이번에도 EMTEC이 이제껏 잘해왔던 그런 AS 정책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패키지 한글화 이런 것들 꼭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그 국내 로컬 브랜드가 워낙 없다 보니까 EM택이 좋은 본보기가 돼서 이렇게 좀 이끌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좋은 제품과 그다음에 국내 로컬 브랜드로서 좋은 행복 이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상 QM 벤츠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